예, 한대국어 1학년 국어 설명을 담당하게 된 한대국어 담당 심진호 선생님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설명에 대한 순서는 첫 번째 한대국어 국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범위, 그다음에 유형, 난이도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순서는 국어에 대한 어떤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개강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대국어의 국어 출제 경향을 분석을 보면 시험 범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로 보여야 될 내용은 한대국어 시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축으로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교과서, 두 번째가 부교재 올림푸스, 그다음 세 번째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되는데 교과서는 전체 범위를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이렇게 문학 파트하고 그다음에 문법 파트 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시험 범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문학 파트와 그다음에 문법 파트가 있는데 문학 파트에서 보면 1단원의 1, 그다음에 3단원의 1, 3단원의 2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그럼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1단원의 2, 그다음에 2단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1단원의 2와 그다음에 2단원 같은 경우는 문학 범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문학 파트예요. 그러니까 독서 파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것도 수업을 안 하고 그다음에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볼 거는 학교 교과서의 범위 내에서 첫 번째 문학 파트만 뽑아서 출제를 한다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교과서를 또 보시면 교과에서 4단원 1단원이 4단원의 1이 문법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 파트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것. 교과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교과서에서 전체 범위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학 파트와 그 다음에 문법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뽑아내서 학교에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도 포함된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1단원의 1, 그 다음에 3단원의 1, 3단원의 2가 문법, 그 다음에 4단원의 1, 요게 이제 문법 파트가 되는 거죠. 요게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재가 따로 있죠. 이 부교재가 이제 올림푸스라는 부교재인데 이 올림푸스 부교재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나왔던 1학년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렇게 윤동주의 자화상, 고재종의 첫사랑, 현대시와 관련 있는 부분을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뽑아내서 시험 범위에 출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원 2에 보면 유능길의 아홉 켤레 그도 넘은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현대소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올림푸스에 있는 부분도 현대소설에 있는 부분만 뽑아서 시험 범위가 출제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현대시가 한 10편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소설이 한 8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의 시험 범위에 있는 현대시, 현대소설을 부교재에서도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축으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3월달 모의고사로서 그러니까 항상 매 시험마다 이제 모의고사가 1번부터 45번까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한대부고의 어떤 시험의 출제 경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고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4배 정도가 더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대부고에 지원 학생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그만큼 범위가 많고 내용 자체가 좀 어렵다는 거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그래서 이거 보시고 좀 적어 놓으시면 지금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 시험이 됐을 때 이렇게 범위가 많다는 거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이제 학교에서는 독서를 따로 이제 수업을 안 해줘요. 수업을 따로 안 해주는데 이렇게 부교재 부분에서도 독서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독서가 있죠. 이런 지문을 꼭 한 지문씩 이제 출제를 한다는 것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양이 좀 많죠. 한번 정리해 보면 문학에서 교과서 해야겠죠.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 올림푸스에서 문학을 해야겠죠. 현대시하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문법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부교재에 있는 올림푸스에서도 문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이제 문학과 문법을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던
부교재에서 뭐 나왔습니까? 독서와 그다음에 3월달 모의고사의 독서도 시험에 출제된다는 것. 그다음에 국교재에 있는 올림푸스의 화작과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이죠. 이런 화법 작문도 학교 수업에서는 수업을 안 하지만은 학원에서는 저 학교 시험에서는 이걸 출제가 된다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아이들 공부하기가요. 여기가 출제에 대한 어떤 범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요거는 작년 최근에 봤던 이제 2020년도 12월 8일 날 시행했던 이제 기말고사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이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된다는 것. 보시면 먼저 학교 시험 문제를 보시면 문항수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보다 뭐 33문항, 그다음에 많으면 뭐 20문항, 뭐 후반 정도가 되어 있는데 한대부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18개, 2문항, 되게 20문항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보다는 문항수가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문항수가 작다는 것이 그만큼 한 문제를 틀렸을 때 뭐 4점, 뭐 더 나가서 6점 되기 때문에 한 문제만 틀려도 이제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문항수에 대한 수가 좀 적다는 거. 이게 1학기 중간고사에서부터 2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시험이 유지된다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난이도를 보면 보통 그 상난이도가 25% 정도, 그 다음에 중난이도가 30% 정도, 그 다음에 하난이도가 45%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25%를 얼마만큼 맞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예상해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수준은 항상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항상 30 또는 25, 30 상난이도, 그다음에 중간 난이도가 한 30% 정도, 그다음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45에서 40%에서 45% 정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상난이도를 맞추는 게 바로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상난이도는 보통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다른 작품하고 관련시키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 그거를 교과 외의 작품하고 또는 교과 외에 보기를 통해서 하나의 지문으로 만들어서 나온다는 거. 그런 문제를 이제 외적 증거에 대한 판단이라 부르는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와 교과서 외에 있는 다른 작품 또는 그 보기를 통해서 외적 증거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문제가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작품별로 이제 연결시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어떤 상난이도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것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3번과 4번이 있죠. 이렇게 3번과 4번이 보면 한대보고 시험은 이제 모든 시험이 다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 그러면 1학기 기말고사에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누적이 된다는 거. 그렇게 누적이 되는 것도 이렇게 상난이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1학기 중간고사를 한 다음에 대부분 다 이제 까먹죠. 근데 1학기 기말고사 또한 그렇게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까먹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말고사에 시험이 닥쳤을 때 아이들이 많이 잊어먹죠. 그러니까 한 번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번, 4번에서 보는 것처럼 누적되는 시험 범위도 상난이도에 포함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대부고는 다른 학교와 틀리게 누적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중난이도. 중난이도와 하난이도는 뭐 대부분 다 아이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한대부 같은 경우는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중난이도와 하난이도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간층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80대 중반에서부터 그 다음에 90대 초반까지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중난이도와 하난이도는 뭐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한 건데 문항별로 출제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아까 그 시험범위에서 보면 첫 번째 교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교재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는데 어떤 형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가? 요거를 이제 보면 이제 공부하는 어떤 패턴을 좀 가져야겠죠. 맨 처음에 첫 번째 보면 35%가 교과서의 문법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4단원의 1이 교과서의 문법이었죠. 그래서 한대국어는 다른 문학에 비해서 문법에 대한 출제가 좀 많고 문법이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30%가 교과서의 문학인데 그럼 이렇게 합치면 한 65%.
그러니까 65%에서 70% 정도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부교재 문제가 있죠. 부교재가 올림푸스가 있죠. 올림푸스가 25%에서 10% 정도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많으면 30%에서 35%에서 한 30% 정도가 이제 부교재가 출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35%와 그다음에 30%는 교과서 문제, 대략적으로 한 65%에서 한 70%가 교과서에 출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학교에서 수업을 해줍니다. 근데 이 30%에서 40% 정도, 30%에서 35% 정도 되는 부교재는 학교에서 요거는 숙제로 나가는 거예요. 숙제로 나가고 그 다음에 출제가 안 되겠죠. 일단 출제가 되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고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알아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꼼꼼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교재의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 공부를 학습하지 않은 경우는 이 경우에서 많이 틀리게 됩니다. 25%와 10%에서. 그다음에 아까 10%는 말씀드렸죠. 이 10%는 중간고사 범위의 누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면 3, 4번 그 상 난이도에서 3번과 4번이 바로 이런 포인트로 출제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학교 난이도는 크게 본다면 교과서에서 70,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 30%가 출제된다는 것. 그 다음에 부교재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주지 않고 숙제로 나온 다음에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것.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말고사 총평인데요. 이제 기말고사 총평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아래 걸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요게 본다면 요게 보통 일반적인 이제 한대보의 스타일인데 좀 약간 올해는 약간 바뀌었어요. 좀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2학기 기말고사를 보면 문제가 좀 쉬웠죠. 그래서 문제가 쉬워서 이제 한 문제를 틀리거나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두 문제가 하나 정도가 틀려야지만 1등급의 어떤 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매년 이제 바뀌죠. 시험의 난이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본다면 시험 난이도가 2학기 중간고사 형태가 돼요. 한 95점 정도. 95점에서 좀 어려워지면 한 90대 초반 정도. 이 점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는 지금 쉬웠어요. 쉬워서 대략적으로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하나가 틀리면 한 6점 정도가 이제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한 서술형 문제에서 부분 점수 틀린 아이들 이 점수 아이들이 다 이제 1등급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만점을 맞아야지 이제 1등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형태는 매 시험마다 바뀌는 형태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점수,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형태의 어떤 점수가 보통 한대보고의 1등급 어떤 컷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2학기 기말고사는 팀 형태죠. 이렇게 보시면 등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짧게 저희 이제 한대보고 1학년 이제 뉴파인에서 수업하는 이제 그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시간은 3월 달부터는 이제 2개 반으로 편성이 돼요. 그래서 토요일 반, 일요일 반 시간은 1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 수업. 그다음에 3월 5일부터 개강하고 3월 6일부터 개강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 갖고 괜찮을까? 이렇게 범위가 많은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3월 달부터 개강하면 제가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놓은 거를 평일날 이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제가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근데 뭐 영상이 뭐 긴 거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에서 한 20분 정도짜리 영상을 매 월, 화, 수, 목 이렇게 금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수업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현장 강의로 하는 거는 3시간 수업인데 그런 이제 유튜브로 일단 제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고 복습하게끔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게 돼요. 그다음에 그거를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딸려 있는 숙제가 있거든요. 그 숙제를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현장 강의 때 이제 했는가 안 했는가 거기에 가니까 거기까지 이제 숙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저랑 이제 수업하게 되면 내신 대비를 하더라도 한 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2번 정도는 최소한 2번 정도는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 전체 많은 범위를 다시 수업하게끔 많은 범위를 이제 2번 정도 다시 돌리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학교에서 나가는 당연히 이제 수업도 나가는 거고요.
수업 교재도 이제 당연히 교과서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부교재에 대한 어떤 수업도 다 완벽하게 다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재가 두 권이 나갑니다. 하나가 부교재에 대한 교재가 나오고요. 하나가 교과서에 대한 부교재가 나갑니다. 근데 다 저희가 만든 자체 교재고요. 거기 안에는 부교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교과서 단원별에 대한 문제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그 교과서라든지 부교재에 대한 문제 풀이용 어떤 따로 이제 교재가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교재가 보통 두 권 나간다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교재를 이렇게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재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뽑아서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전체 어떤 수능 유형에서 전체 그 올림푸스 부교재에서 다 전체를 범위를 다 수업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수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업에 대한 진행에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저희 그 한대보고 이제 지금 예비고이죠. 아이들이 보통 지금 6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보면 1등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치? 1등급이 대략적으로 보면 한 반 정도가 이제 1등급 수업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숙제하고 그다음에 현장 강의를 들으면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 범위 내에서 다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해서 거의 이제 집보 때까지는 이제 두 번 정도가 돌린 상태죠. 그다음에 직전 대비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나올 만한 것들만 뽑아서 직전 보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대보고를 이제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떤 또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패턴이 안 바뀌어요. 언니. 왜냐하면 이제 자사고이기 때문에 그 있었던 선생님들이 이제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1학년 담당 선생님 됐다 그러면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출제 경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수업을 해주면 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한대보고에 대한 어떤 시험에 대한 범위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학원에 문의하셨고 제가 직접 이제 이렇게 상담에 대한 문의한다면 이렇게 직접 통화를 드려서 이렇게 어떻게 진행됩니다라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한대보 설명에 대한 한대보 국어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